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는가? 부자의 논리와 빈자의 논리. 부자와 부자가 아닌 자의 차이는 한마디로 지키려는 자와 쌓으려는 자의 입장 차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큰 위험 감수 없이는 고수익도 없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부자들은 지지 않는 싸움을 하길 원한다. 세상을 견눈질하는 욕심. 부자란 기본적으로 허상을 충족하는 것이다. 원래 내가 나라고 믿는 생각 덩어리들은 기본적으로 욕심 덩어리들이다. 이 욕심 덩어리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견눈질하고 나를 괴롭힌다. 자아는 절대적 빈곤의 상황에서는 타인의 밥그릇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멈추지 않는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훔쳐볼 때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낀다. 사실 이 문제는 본질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빈곤감 혹은 부자에 대한 갈망이 평생 우리를 괴롭힐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매일 TV와 영화에서 보여주는 허상을 대할 때,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주차된 값비싼 외제차를 볼 때, 혹은 직장 동료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누군가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잠시 잊고 있던 부자에 대한 갈망이 더욱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그러고 보면 로또에 대한 감정도 다분히 이중적이다. 나 혼자만의 대박을 기대하며 6개의 숫자를 고르지만 막상 나는 허탕을 쳤는데 누군가 이름 모를 단 한 명의 당첨자가 수백억 원을 손에 쥐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묘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더구나 그 행운의 주인공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 박탈감은 100배가 된다. 차라리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와서 당첨금이 10억 원가량에 그쳤다는 소식을 접하면 로또를 사느라 날려버린 10,000원이 그리 아깝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기대 이익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당첨되었어도 온 나라가 들썩거릴 만큼 큰 돈은 아니었으니 낙첨되었어도 그리 아쉽지 않다는 보상심리가 심포도 우화처럼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이런 보상심리 형태는 모든 종류의 재테크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평정심. 대개 보통 사람들이 재테크를 할 때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건강한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일단 평소에는 재테크에 대해서 평상심을 유지한다. 어지간해서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설령 솔깃하더라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은 평소에 노동과 저축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며 살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냉소적이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세상의 흐름도 웬만큼 꿰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주식시장이 움직이면 투기로 매도하고 부동산이 움직이면 거품을 이야기한다. 이들이 보기에 채권은 항상 상투를 치고 있고 금리는 언제나 우호적이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주변의 상황 변화에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를 들어 자고로 재테크는 저축이 최고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평범한 셀러리맨이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부동산 투자의 무용담들이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초조해진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평정심을 지키지 못하고 재테크에 뛰어들고 만다. 차라리 끝까지 소신을 지켰더라면
적어도 돈을 잃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들은 언제나 투기가 상당히 진행되어 머니게임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를 때 재테크를 시작한다. 이들은 재테크라는 것이 결국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처럼 국면이 있고 그것이 순환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눈앞의 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뛰어들었을 때 게임은 이미 저가에 매집한 주도 세력과 게임의 초기에 편승한 재능 있는 투자자, 막바지에 편승한 부안해동 투자자까지 한 사이클이 모두 지나가 버린 상황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대개 게임이 시작될 때는 끝을 두려워하고 늘 시세의 마지막을 경계하지만 막상 예상보다 게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가장 흥분한다. 결국 게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황진이에게 무너진 지족선사처럼 마지막 불꽃의 화려한 유혹을 못 이겨 뒤늦게 뛰어드는 순간 머니게임은 끝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의 마지막에 끼어들어서 실패를 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하락에 익숙한 사고.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뛰어들지만 대부분 대응이 느리고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보통 수준 이상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은 IQ가 나쁘지 않은데 노력이 부족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노력하는 부지런함이 실제 손에 잡히지 않는 IQ보다 더 커다란 능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재테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고 그룹의 재테크 게임은 되게 위험하다. 우리나라 사람의 약 70%가 여기에 해당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의 실패는 참담하다. 다들 게임의 마지막에 뛰어들어서 불꽃이 사그라들고 나면 그제야 게임을 이해하려고 든다.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살펴야 하는데 대개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살피려 든다. 물론 그러는 사이에도 그의 귀중한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되어 날아가고 그들이 땀 흘려 노동해서 벌어들인 소중한 재산은 부자들을 축복하는 재단의 제물로 바쳐진다. 게다가 이 유형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패를 운으로 받아들인다. 성공하는 것도 운인데 말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던져둔 그물망인데도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갑판으로 끌어올려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어부의 그물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공교롭게도 내가 시작한 시점이 하필 꼭지였어. 참 운도 없지. 하지만 한번 실패해봤으니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게 된 거지. 그때는 참 바보 같았어. 라고 자신을 위로해보지만 그들 대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비운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판에서 벌어지는 게임에서도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배운 혹은 알게 된 게임에 대한 지식은 패배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게임이 끝나가는 시기에 게임을 배웠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되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게다가 마음 한구석에 숨겨진 일말의 패배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어설픈 확신들은 하락에 익숙해진 사고를 수습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부자가 되는 길이 있을까? 물론이다. 그것은 하루빨리 자신의 논리가 아닌 부자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가 보는 세상은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잠시 보여주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박경철님의 시골 부자의 부자 경제학에서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는가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자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기준은 10억도 20억도 아니다. 부자란 부를 늘리는 데 관심이 없으며 더 이상의 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신은 부자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먼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부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그 후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초판은 2006년 7월 5일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인데요. 개정판을 발행하는 2011년 가을 이 책을 다시 내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초판 이후 이 책은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시 서문을 쓰는 지금도 초판의 원고를 단 한 문장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이 책은 개정판을 낼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괜한 고집이 아니라 원칙은 시류에 따라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5년이 지난 지금에 와 책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부분은 꽤 그럴듯하고 또 어떤 부분은 터무니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5년이 흘러 이 책을 또 한 번 읽어보면 터무니없던 부분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이 되고 그럴듯했던 부분은 터무니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상은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현상은 늘 바뀐다는 말은 현재 경제나 부동산 상황이 바로 1년 전과도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그 노력하는 부지런함이 실제 손에 잡히지 않는 IQ보다 더 커다란 능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재테크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잠시 잊고 있던 부자에 대한 갈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머니게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마지막 불꽃의 화려한 유혹에 못 이겨 뒤늦게 뛰어드는 순간 머니게임은 끝난다. 게임이 끝나가는 시기에 게임을 배운 패자들은 게임이 시작되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락에 익숙해지고 만다. 게다가 마음 한구석에 숨겨진 일말의 패배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어설픈 확신들은 하락에 익숙해진 사고를 수습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저자가 부자란 부를 늘리는 데 관심이 없으며 더 이상 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예라는 대답을 하지는 못하겠네요. 부를 더 쌓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부자와 반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